탈중앙화가 낭비적인 기술은 맞는데 성분 하나 모셔가지고 철인 통치를 한번 해보는 네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데 네.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지하고 유지하는 이유는 네. 사실은 민주주의 탈중앙화라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진 않지만 리스크는 적다. 네. 내각제를 원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알고팍스 MC 푸딩이 개그맨 신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팍스 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지금 뭐 가방이 있는 거 보니까 네네. 섭외하기 힘든 분을 모신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고인물 오브 고인물, 고이다 못해 썩은 썩은 물.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증인입니다. 저희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재우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회과학부라고 소개하고 어떻게 또 비트코인 저희 알고팍스에 모시니까 좀 이상하네요. 네. 어떻게 또 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신 건가요? 어쩌다. 어쩌다. 네. 오박스 대표님도 인터뷰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비슷합니다. 어쩌다가 비유하자면은 길 가다 갑자기 맨홀에 빠지는 느낌이 갑자기 어디 여긴 어디지 이런데 정신 차려 보면은 맨홀에 빠지면 이제 나오는데 맨홀에 빠져서 맨홀 밑에 길로 쭉 걸어온 거네요. 그러면. 여기 뭐 아늑한데 이러면서 나름 재밌는데 이러고 다니는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갑자기 처음부터 이걸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없고 아무래도 역사가 짧다 보니까 혹시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2013년 한 11월쯤 됐을 거예요. 그때 제가 유학을 하고 있고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고 좀 시간이 많을 때 있는데 인터넷 서핑하다가 검색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걸 알게 됐고 채굴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돈을 번다니까는 신기해가지고 막 알아봤죠. 때마침 이제 시간도 남겠다. 그러다가 보니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굴기를 사가지고 이베이에서 60불짜리 채굴기 5개를 사가지고 그거를 채굴을 막 비트코인 채굴을 돌리면서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집 안에다. 네, 집에다가 조그만 이만큼 USB 사이즈의 채굴기예요. 그때는 그러면 결혼을 하신 상태였나요? 그렇죠. 말도 안 하고 그런 게 있어. 와이프가 볼 때는 뭐 채굴을 한다 좀 이상하게 처음에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그쵸. 그래서 조용히 넘어갔죠. 얼버무려야 해야 되죠. 그럴 근데 때. 이제 돈을 들이니 믿음을 그거는 갖는 건가요? 한참 뒤의 일입니다. 처음에 뭐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요, 많은지도 모르게 아니라 하고서 비트코인 좀 그 다음에 투자를 했어요. 꿈을 안고 이제 나도 몇 배 벌겠구나 이러고 투자를 했는데 폭삭 이제 하락을 한 거죠. 마운틴 곡스라는 사건이 2014년 2월인가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1000불대에 처음에 샀는데 150불, 막 200불까지 이렇게 하락을 1년 반 동안 쭉 내려가면서 그때 말도 못하고 돈은 못 주고 그때 그러면 계속 들고 계셨었던 건가요? 처분하지 않고? 조금씩 사고 있었어요. 오히려 더 사셨군요. 오히려? 네. 투자를 통해서 돈을 벌 약간 이런 거는 이제 차치하고 네. 어떤 매력에 어떻게 보면 끌려서 네. 관심을 가지게 되신 건가요? 제가 원래 고등학교 때 이과였어요. 어. 고등학교 이과고 이거는 말 잘 안 하는 건데 제가 원래 컴공과 지망생이었어요. 근데 수능을 고친 게 다 틀려가지고 고친 게 고민하다가 이거 아닌 것 같아 고쳤어요. 근데 뭐 2개 중에 하나를 때린 거를 마지막에 고친 게 4개인가가 더 틀린 거예요. 근데 그때 또 수능이 좀 인플레여가지고 그래서 컴공과 갈 실력은 그 점수는 안 나오고 이제 제가 간 게 농대 조경학과 농대를 갔습니다. 조경학과를 갔는데 지금은 조경학과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그때는 조금 인기가 없던 시절이었는데 그러다가 조경하다 보니까는 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계획으로 전형을 해야겠다. 그나마 비슷한. 근데 도시계획은 이제 저희 학교에 사회과학 대학은 아니지만 사회과학 계열로 해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과학으로 그때 전형을 해서 박사까지 하면서 지금 이어진 거고.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제가 원래 꾸던 그런 약간 성향이 남아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공학적인 기술적인 관심을 처음에 끌었죠. 근데 처음에 끌린 건 그건데 물론 돈 벌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렇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훨씬 더 인문 사회적인 요소들이 많아진 거예요. 점점 커져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더 매력을 느끼는 거죠. 기술적인 거면은 새로운 기술이 계속 끌리는데 이거는 기술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회, 인문
좀 철학, 사상으로 이어지니까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구멍이에요. 문과도 경험하고 이과도 경험하셨는데 그 이 블록체인 비트코인은 문과인가요, 이과인가요? 만약에 한 가지로 정의를 하자면 문과. 오, 어, 문과입니다. 문과예요. 네. 문과 중에도 인문학. 아, 제일 가까운 건 종교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종교요? 종교요? 네. 왜 종교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건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로 경제학이 아니라 네. 사상에 가까워가지고 종교나 철학에 매우 가깝다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비트코인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가장 안 받아들이는 두 부류가 있어요. 네. 문과 한 부류, 이과 한 부류인데 문과는 경제학자들이 제일 못 받아들여요. 네. 제가 서울대 이중고 교수님 한번 만나서 밥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비트코인 얘기를 한번 꺼냈어요. 근데 이중고 교수님 굉장히 학식도 깊으시고 그렇죠. 통찰력도 있으시고 열린 분이잖아요. 근데 비트코인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열리신 훌륭하신 분도 네. 경제학을 하신 분 안에서는 이게 사기라는 게 기본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분이고 이과는 컴퓨터 공학하신 분들이 그렇게 못 받아들여요. 오히려 네. 이거 더더기술 얼마나 많은데 이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뭐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가는데 반대로 되게 잘 받아들이는 쪽이 어디냐면은 예체능인가요? 아니에요. 예체능은 아니고 그 입문하신 분들이 잘 받아들여요. 그 인류학, 종교학, 철학 이런 분들은 그냥 흡수를 하세요. 사회학도 약간 하나의 그런- 문화다. 네, 하나의 문화, 하나의 오. 조류, 뭐 하나의 움직임이다. 이래가지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이러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 그거 자체로 그냥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현상일 수도 있고 그러면서 그걸 이해하는데 이미 열린 준비가 돼 있더라고요. 인문학으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해요. 오. 왜냐하면 그 기술적인 거는 사실 많은 그 요소들이 있어요. 그 블록체인에, 비트코인에.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나름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일수록 사실 이게 현실화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만약에 비트코인 또는 뭐 이더리움, 뭐 코인의 토큰에 가치가 있다라고 믿게 되면 그 순간 그냥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가치가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거는 그냥 자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하는 바이긴 합니다. 믿음의 영역. 예. 뭔가 멋있는 말 같아요. 예. 특히나 지금 아까 뭐 학문을 많이 하신 분들도 약간 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학문을 깊이 할수록 그 정형화된 틀에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새로운 거에 대한 그 좀 이렇게 반항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적개심이 있을 수는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MZ 세대, 20대, 2030에서 오히려 더 좀 잘 받아들여지지 않나 가상자산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시스템적인 학문을 일수록 못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네, 맞는 것 경제학 같은 거, 네네. 행정학 이런 분들은 못 받아들여요. 네네. 시스템을 딱 갇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나 뭐 블록체인도 약간 탈중앙화된 그런 거는 시스템을 뒤엎거나 벗어나 있으니까 이거는 일단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검증이 안 된 거죠. 네. 조재우 교수님을 그 이야기할 때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얘기가 스팀입니다. 스팀은 혹시 어떻게 처음에 접하게 되셨나요? 이게 아까 이제 막 침체기에 접어들 때 네네. 사실 버티게 된 원동력 중 하나가 여러 가지 암호화폐 다른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을 공부하고 참여하고 하는 거였어요. 네. 그때 제가 좀 많은 걸 했죠. 대시, 그 다크코인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거 마스터노드도 돌려보고 뭐 이더리움 채굴도 하고 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비트쉐어라고 스팀을 만든 개발자가 그 전에 만든 크게 참여를 해가지고 제가 2014년에 거기 밸리데이터까지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 2016년에 스팀이 시작했을 때 비트쉐어 했던 사람들이 많이 옮겨왔거든요. 그때 저도 옮겨와가지고 스팀을 처음부터 참여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최초의 유일한 어떻게 보면 증인이었던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인물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디포스는 제가 처음에 한 것 같아요. 그 디포스가 최초가 비트쉐어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디포스 밸리데이터, 네. 지금 밸리데이터는 제가 아마 최초로 아. 했다고 할 수 있네요. 지금 네. 지금 가상자산계의 이 고인물님이 들고 계신 자산 포트폴리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비트는 한 50%. 비트 50%. 하고 원래 현금이 한 20, 30% 돼야 되는데
비트가 하도 내려가가지고 좀 샀죠. 네. 그래서 현금이 아마 거의 없고 비트가 더 많을 거예요. 50%가 더 많을 거고 나머지 조금 알트. 알트라고 하면은 좀 너무 대명사니까 알트인데 하나만 좀. 이더리움은 제가 없고요. 살 시기를 놓쳐가지고 이더는 없고. 예, 이더는 아직 못 샀고 샀다가 팔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지를 못했고 굿박스에서 거래전 하는 것 중에는 그래도 CTC CTC. CTC. 예, 그건 좀 많이 마이너 알트이긴 한데 그거나 아니면은 저기 폴리곤 폴리곤, 네. 매틱. 네, 매틱 예. 그러면 일단 다시 잠깐 돌아가서 스팀의 흥망성쇠를 이제 함께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겪어 보시니까 또 밸리데이터로서 또 역할을 하셨었기 때문에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곳에 한번 조언을 하실 수 있다면 성공하기 위한 조건, 그다음 망하지 않기 위한 조건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핵심을 잘 파악하고 네.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팀이 흥했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몰려들었고 투자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스팀 파워라는 걸 네.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그 크리에이터들한테 전격적으로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았어요. 계속 투표해주고 돈 벌게 해주고 더 많이 그러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몰려들고 이러면서 점점 커졌는데 꺾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그 전폭적인 투자라는 사람 중에 일부가 그거 이 사람은 주기 아깝다. 나한테 하겠다. 내가 글을 올리고 내가 보상을 받아가겠다. 내가 투자한 대가다. 스스로. 네, 스스로 네. 했는데 스팀의 가치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스팀은 결국에는 컨텐츠 프로보 브레인이라고 그때 얘기했어요. 컨텐츠 거기에 크리에이터들의 그 정신적인 그 창의적인 노동 그게 이제 핵심 가치였거든요.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 원동력이 그거였는데 그거를 없앤 거죠. 그걸 무시하고 그냥 돈의 가치로 치환을 시켜버리니까 그때부터 꺾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프로젝트들도 사실 돈이란 거는 가치가 치환돼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핵심 가치가. 그럼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이냐? 이거를 먼저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러면은 금방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러면 아까 다시 이제 또 다시 한번 스위치를 하자면 탈중앙화의 가치는 그러면은 혹시 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거긴 한 건데요. 네. 중앙화된 게 사실 효율적이긴 한데 그만큼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부패라든지 약간 그러니까 잘못 나가기 쉽다는 거죠. 네. 네. 원래 왕조도 보면은 성군을 만나면은 나라가 막 흥하고 네. 폭군과 이제 그런 암군을 만나면은 갑자기 막 한순간에 무너지고 이러잖아요. 탈중앙화가 낭비적인 기술은 맞는데 중앙화가 언제나 좋진 않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한쪽에 존재하고 있어야지 언제든 그거를 견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민주주의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낭비잖아요. 네. 네. 탈중앙화 된 건데 솔직히 민주주의만큼 낭비적인 정치 체계가 어디 있어요. 네. 성군 하나 모셔가지고 철인 통치를 한번 해보는 네. 네. 그럼 모든 게 해결되는데 네.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를 지지하고 유지한 이유는 사실은 민주주의 탈중앙화라는 이 시스템이 갖고 있는 강점이 있다는 거죠. 효율적이진 않지만 리스크는 적다. 네, 네. 네. 내각제를 원하시나요? 내각제도 내각- 민주주의 민주주의, 네, 천지를 미국처럼. 원하시는구만. 뭐 지금도 민주주의 좋습니다. 민주주의도 근데 발전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니까 뭐 블록체인도 탈중앙화 있지만은 사실은 이 뭐 채굴 이런 얘기도 우리가 뭐 종종 하지만은 채굴이라는 탈중앙화 시스템이 있지만 더 좋은 게 있다면은 언제든 옮겨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결국에 중요한 건 이 탈중앙화라는 기치이고 거기서 뭔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검열 저항이나 이런 가치들이 있는 건데 민주주의도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라면 사실 조금 다른 시스템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채굴 좀 산업이 많이 쇠퇴되고 있다고 하던데 요즘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어요. 그러니까 뭐 GPU 쪽은 폭삭 망했어요. 아 제가 망했습니다.